계획한 것보다 저희들이 30분씩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해야 할 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5번째 우리 강의를 해주시는 목사님은 이번에 저희들이 원래 이 DC의 포럼이 원래는 서울에서 우리 계속 이렇게 모여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뭔가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참여할까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일단 지역을 가서 거기 사역자들도 만나고 같이 들어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안산 지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산 지역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안산 지역에서 어떻게 이주민 사역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 선교단체들과 사실은 많은 것인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보시면 좋겠다 해서 안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안산 중국인 동포교회를 우리 선교해 오신 이정혁 목사님께서 안산 지역의 이주민 선교 역사랄까요? 이거 쭉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단체 이름이 길게 외국인 노동자의 집 및 중국 동포의 집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중국 동포교회. 안산 지역 이주민 선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 소재 목사님께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선뜻 하겠다고 했는데 좀 자료를 보고 생각하면서 쉽게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가 다뤄야 될 일이지만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전체 준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서 사실 사양을 할까 하다가 제가 아는 선에서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이 안산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 지금은 안산 지역이 이주민 한국에 있어서 이주민 선교에 중요한 한 지역인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한 20여 년 지내온 이 이주민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아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단체의 역사를 얘기하라 그러면 뭐 자신 있게 하겠는데 아마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것도 빠질 것이고 다 용서하시고 하여튼 아는 선에서 우리 한번 이주민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왔고 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역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이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자료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짚어본 자료는 없는 것 같고 그만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산에서 제가 아는 한 이렇게 흘러간 이주민 선교 역사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안산이 많은 이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많고 어떻게 해서 이주민 선교 역사가 시작됐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말하는 첫째는 안산의 이주민들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는 잘 알다시피 안산에 공단이 있기 때문이죠. 바늘공단, 시야공단이 있고
그 바늘공단에 제일 가까운 배우지가 여기 원곡동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바늘공단이 특징이 지금 좀 나아졌지만 3D 업종의 대표적인 공단이거든요. 염색, 도금 이런 식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죠. 많은 중소기업들이 모여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산에 많이 오게 된 것이고 그러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주민 선교 역사의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흔히 한 3가지 정도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그죠? 한국을 보고 많은 노동자들이 중국 쪽에서 동경을 하고 오는 분위기도 있었고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산업연수생 제도 때문에 들어왔죠. 그죠? 산업연수생 제도 때문에 1990년도 초에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왔고 또 91년도 한중수교 이후에 동포들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한 사실 배경이 있는 것이죠. 갑자기 몰려온 것은 아니고 근데 해필이면 안산 또는 시흥 지역이 그러한 3D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이 주민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는 과정에서 대략 안산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시작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보통 94년도 무렵부터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전에 하신 단체가 있나요? 다른 단체가 94년도 굉장히 벌써 20년 전이죠, 그죠? 94년도 무렵부터 그 당시에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이주민이라는 말도 없었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이 보편적이었죠. 외국인 노동자 센터, 외국인 노동자의 집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크게 한 2-3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한 중국인들을 만나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어문선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중국인, 한족들, 한족 노동자들, 동포들을 만나는 그러한 모임. 오병지 목사를 말씀하죠. 선교교회, 안산 선교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네팔에서 이제 선교사로 계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중국인 교회가 있었어요. 오문선교회.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때는 특이하니까 어문선교회가 중국 전문 선교회니까 중국어로 선교하고 통역 설교지만 그때는 중국 교회를 문만 열어도 수백 명씩 모이는 그런 개척자적인 그런 선교의 시작점이 있었죠. 그런 그 선교교회의 특징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어떤 복음의 마인드로 국민을 사역의 축제를 맞춰갖고 주로 중국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역이 이미 그때 시작되었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상담 위주로 하는 단체가 있었죠. 외국인 노동자 센터 이런 명체로 박철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요한 사실은 그때는 이미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산업연수생이라고 하는 그 제도로부터 시작된 굉장히 비인권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뭐 지금 한 20만원, 15만원 정도 주고 연수생은 유명한 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인권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난 거죠.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인권을 살펴보고 월급을 받아주고 뭐 이러한 형태의 인권상담소 센터의 기능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 기능이 이미 1994년도 무렵부터 나타나죠. 크게 이제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 물론 중국에 한정됐지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하시는 분이 이제 선교교회라는 한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여튼 뭐 교회 이런 개념보다는 인권이나 노동상담 쪽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있었고, 저희 단체도 아마 그 1990년도 초반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안산 노동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지하실 한쪽을 좀 내줘서 그때 역시 어떤 인권, 무슨 노동상담 그런 위주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의 형태들이 있는데 조선족 교회, 그죠? 신용훈 목사님 아니라 한옥희 목사님 하시는 조선족 교회도 꽤 일찍 시작한 그런 사회의 형태고, 또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죠? 안산에. 안디옥 교회도 꽤 독특한 형태를 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나라를 아주 그래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띌 수가 있고, 이 온누리 엠센터도 안산 선교 역사에서 꽤 큰 획을 그쳤죠. 이게 몇 년도에 세워졌죠, 여기가? 2005년도. 벌써 10년 전이죠. 왜 온누리 엠센터의 특징은 하여튼 대형 교회가 여기 굉장한 선교적인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라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선교하는, 이 온누리 엠센터 제가 알기로는 선교적인 순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죠, 그죠? 2005년도 무렵부터 시작한 이런 센터가 있고, 그 외에 안산에 대형 교회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산교회도 이렇게 나라를 예배형태로 운영하고, 제일교회도 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의 이주민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특징은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는 지금 일부는 조선족 중국 동포 예배를 한국어로 드리고, 일부는 한족들 중국어 예배가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단체의 초기도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상담소를 시작했어요. 상담소. 1990년대 말에 그 당시만 해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주민 인권 상담, 노동 상담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을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인 선교로 그 양쪽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사역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의 특징들이, 예를 들어서 이 복음만 전하는 그러한 보수적인 교회든 아니면 인권이나 중률 사역을 위주로 하던 특징이, 예를 들어서 무슨 쉼터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것들 상담하면서 사실은 접촉점에 대해서 이 주민들을 만나고 그런 형태를 띠는데, 제가 볼 때는 안산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2008년도에 안산시에서 외국인 주민센터라는 그런 센터를 만들게 되죠. 외국인 주민센터 개소가 아마 2008년 3월인 것 같은데요. 가보신 분 있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외국인 주민센터의 기능을 기점으로 이주민교회 어떤 사역에 조금 많은 작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는데, 안산에서 최초로 안산시와 경기도가 직영하는 외국인 상담센터가 생긴 것이죠. 그 기능이 주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상담소도 있고 또는 뭐 직업교육도 하고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복지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외국인들을 전담하는 공무원들도 생기고, 지금도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이 주민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국인 주민센터가 생긴 2008년의 기점으로 한국 안산에 있어서의 이주민 사역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틀려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교회에서 사실은 그런 기능을 했거든요. 주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제가 했던 1990년, 2000년 초에 했던 사역도 그런 것이에요. 한국어 가르쳐주는 거, 직업, 기술 가르쳐주는 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거. 이런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주민들을 만나고 했던 것이죠. 2008년도를 기점으로 안산을 보면은 이런 모든 기능을 국가기관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뭐 컴퓨터 교실 이런 거를 다 일반 NGO들은 교회에서 선교적인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국가기관이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선생님이 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왜 국가기관이 그런 것을 개입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 복지적인 영역은 사실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럼 빨리빨리 넘겨주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렇게 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사실 바른 방향은 진짜 어떤 복음의 관점에서 이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꿔놓으려고 자꾸 왜 예전에 우리가 하던 것을 거기서 하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적인 발상이고, 사실 2008년도 그 이후에부터 그런 비슷한 단체가 많이 생기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생기고, 노동부에서 하는 외국인 상담센터도 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사업을 위탁받아갖고, 뭐 하여튼 나라마다 통역원을 주고 그런 센터를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매개점이고,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도 사실은 새로운 질적인 비약이 필요한데, 지금 안산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과정이 있느냐? 바로 그러한 이제 어떤 풍율사역, 그런 상담사역 이런 것을 가지고 이주민 선교를 하던 시대는 지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 결국은 아까도 누가 말했지만, 이주민 사역이든 무슨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든 한국인 사역이든 공통 분모는 결국은 복음이고, 결국은 생명이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이주민이라고 뭐 다른 복음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접촉점이 그렇게 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안산에 있어서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째는 원주민 사역자들을 통한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동포 교회도 그렇고,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CIS 쪽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면서 이제는 한국인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그동안 훈련도 받고 자기 나라를 직접 맡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실은 안산 지역의 그 이주민 선교 또는 안산 외국인 단체들이 걸어온 길을 쭉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일이 많이 있죠. 외국인 주민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초기에는 사실은 안산에서 사역하는 90% 이상의 단체가 다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같이 관여해서 안산에 있는 특징 민간 협의체라는 것도 있고요. 공무원도 같이 들어오고 사역자들도 있고 이주민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고, 또 안산의 특징이 이주민이라고 하는 파트가 복지 분야의 구체적인 한 파트 또는 팀으로 지금 이미 2009년부터 책정되어 있죠. 각 시마다 복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 뭐 장애인, 노인, 청소년 그런 식으로 안산에서는 이미 이주민에 관한 어떤 복지 파트가 안산시의 중요한 파도인데, 문제는 그런 사역들을 직접 공무원들이 또는 시에서 직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전에는 NGO 또는 교회에서 하던 영역을 지금은 많이 국가에서 직경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흐름을 지금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있어서 이주민 사역의 특징과 한계는 제가 볼 때 큰 흐름이 국가의 어떤 제도 또는 법의 제정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흐름이 있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어떤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한국의 이주민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느냐, 산업연수생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이주민 동남아 지역의 노동자들을 싼 값으로 연수생이라는 유명하에 들어와서 저임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이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7년인가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고용허가제로 바뀌게 되죠. 그죠?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을 주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날 비자로 5년 만기 3+3 제도로 이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15개국이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합법적인 체류 기간에 노동을 하면서 그것은 이제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 선교의 기회로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그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제도의 틀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중국 선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사실은 중국인 또는 재외동포 사역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신분이 불확실하니까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중국 사역을 하고 힘들면 찾아오고 했는데 그 중국 사역의 획기적인 변환점을 맞게 된 것도 사실은 고용허가제에 이어서 생긴 방문 취업 비자라는 제도 때문이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비슷한 제도죠. 3+3년을 기점으로 그 대신 이제 거의 자유왕래에 가까운 그러한 비자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사실은 사회경제적인 제도의 변화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전체적인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 있어서의 이주민 선교의 특징이. 안산도 마찬가지죠. 안산도. 어떤 안산뿐만 아니라 무슨 포천, 부천 어떤 지역이든지 이 국가적인 큰 흐름 자체 속에서